안녕하세요. LHTV의 김윤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집 이야기로 단독주택 생활에 좋은 점 10가지 2편입니다. 이 영상에서 나오는 동영상들은 제가 단독주택 생활을 하면서 찍어둔 영상들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건축 전문가로서 지난 영상에서 다음과 같은 단독주택에 살면 10가지에 대하여 1에서 4가지, 그러니까 다양한 취미생활, 가족과 함께하는 집, 단조롭지 않고 다양한 공간, 네 번째로 층간소음 걱정 없는 집까지 말씀드리다가 시간 관계상 다 마무리하지 못했는데, 이 영상을 보시고 오늘 영상을 보시면 훨씬 이해가 잘 되실 것인데, 그 영상은 아래 더보기에 링크를 걸어두겠으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영상에서 건축 전문가로서 집에 대한 설계와 건축을 해온 데다 반평생을 단독주택에 살아왔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단독주택에 오래 살다 보니 많은 좋은 점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5번부터 해서 10번까지 진행하도록 할 텐데,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에게도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리라 생각하며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번째, 자녀교육, 현대판 삼천지교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영상 4번째, 층간소음 걱정 없는 집에서 자녀들을 해방시켜 주라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파트를 비롯한 여러 종류의 집에 비하면 단독주택은 다른 여느 집에 비하여 자녀들의 양육이나 교육에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층간소음은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마당과 옥상 정원 등이 있어 자유롭게 뛰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취미생활을 할 수도 있어서 어린 시절의 추억을 만드는데 이같이 좋은 집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웃이나 동네 친구들과 아주 자연스럽게 어울려 지낼 수 있다는 것 또한 단독주택 마을에 사는 아이들의 큰 장점이고, 특히 판교 신도시에 있는 단독주택이나 그런 마을들은 학교나 각종 학원 등도 가까이에 있어서 아파트에 사는 것이나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층간소음 문제를 생각하거나 삭막하고 단조로운 콘크리트 숲으로 이루어진 아파트를 떠나 그야말로 현대판 삼천지교를 하기에 단독주택과 같은 집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6번째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는 집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이것은 단독주택에 살면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손수, 꽃밭이나 텃밭을 가꾸고 마당을 쓸고 집을 정리하는 일들은 즐거운 취미생활이기도 하고, 육체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정신적인 건강에도 아주 좋을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기도 하는 것이죠. 또 애완견이나 연못, 새 등 동물을 기르다 보면 때에 맞춰 먹이도 줘야 하고, 특히 진돗개 같은 애완견을 기르다 보면 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놈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면 어찌나 좋아하는지 그냥 걸을 수가 없고, 그래서 자연히 뛰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몸이 풀려 다른 운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여간에 이런 단독주택에 살면 애완견을 길러도 소형견이 아니라 진돗개, 이 진돗개 정말 좋은 친구인데, 이런 점에서도 아파트나 다른 집과는 다른데 이와 같이 각종 취미생활을 하면 온 가족이 건강해지고 행복한 것이죠. 다음으로는 7번째로 계절을 만들며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요즘 사람들은 참 바쁘고 정신이 없이 살아갑니다. 특히 복잡한 도시나 콘크리트 숲으로 뒤덮인 아파트에 살다 보면 더더욱 정신이 없죠. 바쁘게 오가는 차들과 사람들에 떠밀려 여유를 찾을 수도 없는 데다가 집으로 가는 것도 차를 타고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갔다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직행을 하다 보면 도무지 싹이 돋아나는지 꽃이 피는지 열매가 맺히는지도 모르게 세월을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 봄인지 여름인지 계절을 모르고 생활들을 하는데, 계절이 바뀌는 것이 얼마나 신기하고 아름다운데 이런 계절을 만끽하며 인생을 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한때 계절의 변화가 거의 없는 중동에 근무하다가 귀국해서 가을을 만났는데, 그때 그 가을 바람의 신비함과 낙엽이 떨어지는 모습을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특히 한겨울이 지나고 싹이 돋아나고 아지랑이가 피어나는 봄, 그 무덥던 여름이 가고 어디선가 서늘한 바람이 불어올 때 느껴지는 센치함, 바로 이런 계절을 느끼도록 그 계절들을 만들며 살기에 좋은 집이 바로 정원이나 옥상 정원이 있는 단독주택 아니겠습니까?
그런 계절이 바뀔 때 온 가족이 근처 화원에 나들이 나가서 불과 몇만 원이면 봄도 가을도 크리스마스도 만드는데, 물론 어떤 집에서나 이런 것은 가능한 일이긴 하지만 마당과 정원이 있는 단독주택은 아마 다른 어느 집보다도 이렇게 손수 계절과 크리스마스 등을 만드는데 이보다 더 어울리고 좋은 집은 없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8번째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이 좋다라고 하는 점인데, 주변 환경은 아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 것이죠. 그러니까 집이란 단순히 거실과 안방 등 실내 구조만이 집이 아닌 것입니다. 마당과 울타리, 집으로 가는 길과 있다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9번째로 단독주택은 아파트와 전원주택의 장점을 고루 갖춘 집이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아파트에 아무리 좋고 넓다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라도 언젠가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겠다고들 한다지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라도 인공적이고 복잡하기 그지없는 도시나 그런 도시의 답답한 아파트보다는 저 푸른 초원에서 조물주가 창조하신 자연에서 살고 싶은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직장이나 생활, 특히 자녀들의 교육 등이 아니라면 당장 모든 것을 때려치고 나는 자연인이다 와 같이 자연으로 돌아오고 싶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죠. 누군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고선 말이죠. 그런데 그 좋은 대안이 있습니다. 그러한 현실도 생각하고 또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는, 그야말로 누이도 좋고 매부도 좋은 방법 말이죠. 바로 판교 신도시 등 도시 근처의 단독주택들입니다. 이런 곳의 단독주택은 아파트와 전원주택의 장단점을 모두 보완한 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통, 생활환경, 자녀교육, 출퇴근 등 모든 것을 거의 다 해결하며 저 푸른 초원은 아니지만 아름다운 주변 환경에 그림보다 더 좋은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판교동에 있는 단독주택이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특별히 제작한 영상이 있는데 아마도 이 영상을 보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서 아래에 링크를 걸어 두겠으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관리비 등도 없고 경제적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는데, 물론 단독주택이 좋은 것은 이게 마지막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시간 관계상 그렇습니다. 뭐니 해도 비용은 중요한 부분인데 생활비는 다른 어떤 집에 비하여 단독주택이 경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독주택에 살면 아파트보다 또는 전원주택보다 더 경제적이라는 것이죠. 아파트에 비한다면 우선 매달 내야 하는 관리비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전기, 수도, 난방비 등이야 당연히 들겠지만 일반 관리비니 경비비, 청소비, 소독비, 하자 보수비, 기타 비용 등의 특히 승강기 유지 관리비 등이 하나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또한 전기나 냉난방비 등도 태양광을 사용하면 현저히 절약할 수가 있고, 또 내가 꼼꼼히 지은 단독주택인 경우 시공성이 좋아 각종 유지 관리비,
특히 냉난방비 등은 일반 전원주택은 말할 것도 없고 아마도 아파트보다 더 경제적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냉방비는 더욱 그렇죠. 아마 좋은 위치에 있는 단독주택이면 냉방비는 거의 들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흔히들 단독주택 하면 춥고 무섭고 관리하기 힘들다고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한데, 그것은 그 옛날 집을 마구잡이로 짓던 시절의 이야기이고, 요즘 단독주택은 설계하는 데 있어서도 평면의 구조가 아파트화한 데다가 시공면에 있어서도 대형 건설 회사는 아니지만 장인 정신을 가진 전문업체가 시공을 함으로써 춥거나 관리가 어려운 것은 전혀 아니며, 또 보안도 따로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다른 여느 집보다도 훨씬 경제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까지 지난 영상에 이어서 단독주택 생활의 10가지 좋은 점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영상과 오늘의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들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 다양한 취미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과, 두 번째는 가족과 함께 하게 하는 집, 세 번째로는 단조롭지 않고 다양한 공간, 네 번째로 층간소음 걱정이 없는 집이라는 점, 또 다섯 번째로 자녀교육, 특히 현대판 삼천지교를 하는데 이같이 좋은 집은 없다라고 하는 점, 또 여섯 번째로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 또 일곱 번째로는 계절을 만들며 살 수 있다, 여덟 번째로는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이 좋다, 또 아홉 번째로는 단독주택은 아파트와 전원주택의 장점을 고루 갖춘 집이라고 하는 것과, 또 마지막으로 열 번째로 관리비 등도 없고 경제적이다라는 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외에도 많은 장점들이 있죠. 예를 들자면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적인 데 관심이 많은데, 단독주택은 대지 지분이 많기 때문에 부동산적인 측면도 예를 들자면 전원주택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장점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들을 종합해 볼 때 단독주택은 그 어느 집보다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도 저는 뭐니 해도 우리 아이들을 위한 집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단독주택은 누구에게나 살기에 좋은 집이지만, 특히 층간소음에 대한 염려가 없다는 점과 어린 시절의 추억과 꿈을 심어주기에 단독주택만한 집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장점들 중 어떤 것들은 각자의 취미나 성격, 라이프 스타일 등에 따라 오히려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아무것도 안 한 채로 편하고 편리한 것만 추구하기보다는 오히려 움직이고 뭔가 하고 싶은 것들도 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편하기만 하고 할 일이 없으면 마냥 좋기는 한 것은 아니죠. 그게 진정한 삶도 아니고 가치가 있는 삶도 아니며 인간이 추구하는 생활만은 아닐 것입니다. 진정한 건축은 약간의 불편함 가운데 느껴지는 만족을 주는 것이라는 말도 있는데, 우리네 조상님들이 편한 것을 몰라서 일부러 마당을 지나 사랑채로 건너가게 하고 마루를 건너 안방을 배치한 것은 아닙니다. 불편한 것이 오히려 사람들에게는 더 좋고 더 인간적인 것이죠. 지나치게 더운 것보다는 약간은 춥고 지나치게 편리한 것보다는 손수 움직이게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물론 다른 집들도 모두 다 좋은 점들이 많겠지만, 단독주택은 이상의 모든 것을 생각할 때 그래도 가장 살기에는 좋은 집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 등으로 좋은 말씀을 부탁드리면서 그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혹시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또 알람을 설정해 주신다면 앞으로 계속되는 참고할 만한 영상들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부탁드리면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